저희가 뉴스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유튜브를 다시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한 게 한 달 남짓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가 6만 6천 명에서 8만 7천 명으로 이렇게 2만 분 이상이 새로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빨갛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구독이 시작된 거고요. 요 벨이 있는데요. 벨도 한번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 위에 이렇게 갓 같은 게 올라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배달이 됩니다. 그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과 이미숙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국정원이 사실상 여론 조작,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 조작을 벌인 사건이에요. 삼성과 조선일보 당연히 빼준 거죠. 그리고 탤런트 이미숙 씨가 상당히 깊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어제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는 그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대등한 관계로 설정이 돼야 된다. 미국이 정말 진정하게 필요했던 것은 북한이 언제라도 침범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이었는데 남북 간의 대탕트가 되면 이제 미국과 좀 더 대등하게 협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제 박사 논문을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틈날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데일리 뉴스 비평이라고 해서 월화수목 4일 동안은 TV 뉴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중요한 뉴스의 맥락을 전해드리고 있고, 가짜 뉴스 단속반은 목요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해서 금토일 이렇게 주말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상호의 사실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누굽니까? 고발 뉴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탐사보도를 하는 그런 꼭지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영 SBS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SBS 태영을 고발했던 사안이 있어요. 그때 구찌백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샤넬백이었다. 그리고 이게 은폐되고 있다. 여전히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쭉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탐사 프로로 올려드리고 있고, 요건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는데 캘리그라피예요. 캘리그라피. 그래서 딱 여러분들 관심이 요즘에 또 많으시니까 캘리그라피로 뉴스의 단상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좀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의 대변지예요. 범삼성가의 대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뭐 자기들은 뭐 금전적으로 관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고요?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하고 전과자가 된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중앙일보가 칭찬하는 기자 인물 우리가 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낙연 총리, 이분 제가 동아일보 선배 기자하고 제가 출장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죠. 네, 안정감 있는 분 맞습니다. 근데 황교안을 띄우잖아요. 황교안 1위다. 그러면서 범보수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단연 황교안 1위다. 뭐 이런 보도를 하면서 곁들이기를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에세이집 황교안의 답을 내는 등 예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 주자 수준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게 중앙일보입니다. 황교안이 삼성의 아킬레스였던 삼성 엑스파일 수사를 솜방망이로 끝내준 담당 책임자였잖아요. 중앙지검 차장검사로서. 그런가 하면은 황교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문제에 발언을 하고 나섰어요. SNS를 통해서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원순 시장은 사과 먼저 하시지, 하태경 의원은 대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견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국정농단 세력 특히 태극기 부대 쪽에서 황교안에 대한 지지가 여러분들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방심하는 가운데 태극기 부대 등이
그야말로 지금 추세로 계속 세력을 얻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계속 이렇게 방해하면서 황교안을 키우는 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이 황교안으로 쏠릴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언제냐면요. 트레이드를 하셨던 분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이 있을지 모를 쿠데타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쿠데타에 둔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근권이든 우력이든 간에 쿠데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2013년 3월 그런 점에서 근권 쿠데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은 우리 후보자께서 황교안 후보자.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제 바로 옆에 황교안이 있었어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가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삼성의 금권 쿠데타를 막지 않고 봐준 사람이다. 따라서 절대 법무장관에 기용하면 안 된다라고 온몸으로 외쳤습니다마는 막지 못했다. 황교안의 입각을 막지 못한 고발뉴스라고 스스로 반성문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 황교안 우리가 꺼진 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가 언론사를 구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네이버가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뉴스를 전면에 지들이 안 깔고 언론사로 구독해라 이렇게 언론사로 돌리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사들마다 고가의 경품을 걸고 옛날 신문 팔던 식으로 신문 구독하면 자전거 줬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자전거 일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이버 구독 경쟁해달래요. 저희는 네이버에서 구독 경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안 뽑아줍니다. 기존의 그 조중동이 사실상 그런 언론사를 새로 뽑고 하는 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쳐요. 저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언론사들은 고가의 경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후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발뉴스 우측 상단에 가시면 고발뉴스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고요. 아래 내려가시면은 불편하신 분들은 일회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라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기들이 지지하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작은 언론들에 대해서 신문 구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구독료 내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인데요. 시청률 어제 반짝 오랜만에 15% 접근했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또 봅니다. 편집은 KBS답게 아주 드라이하고 스탠다드로 잘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뻐하는 소식이 나왔죠. 오랜만에 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협상과 상관없이 배상하라라고 13년 만에 결과를 내놨어요. 강제징용 이 할아버지 17살 때 끌려가셨는데 지금 98인가 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건강하게 생존해 주셔서 70년 만에 묵은 한이 풀렸다. 하지만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이 다 이미 숨지고 혼자 있어서 눈물이 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진실이 담긴 말은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울리는구나 그런 느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일 관계 어떻게 풀릴까 뭐 이런 살짝 걱정. 근데 이제 아베는 상식 바뀌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죠. 당연하죠. 저는 어제 모든 방송사 보도 중에 가장 훌륭한 보도는 요 보도라고 생각해요. 정성호 기자 칭찬한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년 넘게 걸렸는데 선고가, 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사는 일본 기업이고 상대사의 변호인이 누굴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김앤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앤장이 일본 기업 돈 못 준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원에서 변호사는 양 당사자를 위해서 누군가 하물며 살인자도 변호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재판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아무리 그래도 일본 기업 배상 못한다라고 하는 그 비윤리적인 일본 기업의 소송을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앤장이 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데 기사 읽어보면서 혈압이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혈압 좀 내리시고 자 구구절절히 보세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로 돈을 줄 수 없다라고 김앤장이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다가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교부에서 온 의견서는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일치해. 무슨 말이에요? 지네가 써서 외교부에다가 넘긴 거야. 이건 악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때린 놈이 있는데 저 때린 놈한테 사과받고 배상 받자고 하는 게 때린 놈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우려해서 안 된대. 그 김앤장의 본질이에요. 그게 법률 기술자들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는 그 논지를 편 김앤장,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병세였는데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이었대. 이런 식으로 고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돈을 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법률적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김앤장은 삼성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도 김앤장이 움직였어요. 절대 이상호나 MBC에 대해서 우호적인 법률 조언, 자문을 구하지 말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많은 변호사들이 저한테 양심에 제보를 해왔었습니다.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서 법원에 전달하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놈, 법원 행정처 심의관, 요 놈도 김앤장이 취업했대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정의, 민족 정의가 있는 나라라면 보수를 참칭하려면 자한당이나 태극기 부대에서 이런 놈들 처벌하라고 데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수는 민족을 추구하는 자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진보는 계급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퀄러티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그 계급 모순을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것이고, 원래 사회학적 의미로 민족이 강성해져야 된다.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되고 의무를 다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관점에 충실한 것이 바로 보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민족을 팔아먹었던 자들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그래서 보수단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중동은 써주잖아요. 태극기 부대, 극우단체에 대해서 보수라는 이름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보수 정도 되려면 김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보수주의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이 공식적으로 10건을 대리하고 있대요. 에이. 자, 너무나 좋은 보도 칭찬합니다. KBS.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어디 있어? 정성호 기자 칭찬드립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될 판에, 그렇죠? 사립 유치원 문제가 있으니까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 폐원 통보를 했더니 뭔 말이요? 하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안전진단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해야 된대요. 오케이, 좋다 이거야.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130명이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다른 곳에서 계속 교육이 이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옮겨달라고 그랬대. 딴 데로 가라 그랬대.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간단 말이요? 놀부 형님한테 엄동설하네 노래도 있잖아. 근데 알아서 하세요. 없어. 에이, 이러면 안 되죠. 양진호 회장, 어제 어제 계속 검사 1위를 기록했던, 뭘 모르겠어. 저는 위디스크랑 파일로리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로봇 만드는 한국미래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는데, 퇴사한 직원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 저는 보다가 말았어요. 사실 제가 되게 그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보는 거. 이거 보면 트라우마 생겨요. 저는 이런 게 싫어서 이런 짓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한 고발을 하는 것뿐이지, 제 심성은 되게 약해요. 못 봐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양진호라는 인간이 진짜 정말 이 보도한 뉴스타파와 셜록이라고 기자 4분 정도가 모여서 100% 고발뉴스처럼 후원으로 움직이는
그런 탐사 전문 매체인데 조인트에서 한 거예요. 아마 이제 뉴스타파에서 취재비를 지원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없어. 여기 있다. 뉴스타파 이런 거 2년 동안 취재했다는데 이거는 밝혀주고 칭찬하고 후원이 그쪽으로 몰리도록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뉴스타파만 하면은 셜록은 어떡하라고. 그죠? 이런 거는 좀 디테일인데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면. 토할 때까지 폭음을 강요했대 이 사람. 헐. 저는 정말 술 강권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아예 양동이를 밑에다 놓고 500cc 잔을 주고 마시고 바로 또 마시게 하고 토하면 양동이에다 토하게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죠? 이해가 잘 안 가. 이 양반도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이제 국감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요놈들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잖아요. 특별재판부 만들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 탄핵은 좀 바른미래당이 좀 팀이해 안 따라오고 있어. 특별재판부는 자한당 빼고 다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현재 한 170 몇 명 정도 돼요. 자한당 빼면. 근데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에 과반수가 넘더라도 150석이 넘더라도 안 돼. 국회에 상정할 수 없어. 180석이 돼야 돼. 자한당의 국회의원도 끌어와야 돼. 탄핵은 더 어려워. 일단 요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11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시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행진 시작한대요. 탑골공원 어딘지 아시죠? 3일 만세운동 하던데 탑골공원 앞에서 행진해서 4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정리집회한대요. 요거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최대한 가서 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적폐 청산 4자 국민대회니까 이거 좀 우리가 촛불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다는 거. 자한당에서도 눈치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푸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북도서 북쪽의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기 시작했다. 포착됐대요. 요거 가지고 지금 태극기 부대 유튜브들 가보면은 난리가 말도 아니거든요. 이거 왜 해안포 포문 폐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퍼주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해안포 포문 포착하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중요한 뉴스예요. 남북 군사합의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불식시키자 상호간에 사전 정보 교류하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미국을 빼고 남북 간에 너무나 속도 조절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보도들이 많았죠. 그죠? 요런 거 요거 어디에요? 중앙일보 이근평 박영환 이런 애들 미국이 캠프 보니파스에서 응급 헬기 띄워도 북한 허락 받아야 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었잖아요. 어깃장 놓는 보도, 대표적 보도로 저희가 선정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미국 당국은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놓고 한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뭘? 미국이랑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조해 왔는데 이런 개소리를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놓고 한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응? 그런가 하면 차두현 북한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래. 뭐랑 겸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겸임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유엔사 무력화와 한미동맹 분리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는 한미동맹이 지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위협이 되는 기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미 6주 전에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했대잖아요. 뒤늦게 이제 KBS가 확인한 거야. 이런 기사에 대해서 중앙일보 반성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반성시키는 방법은 뭐야? 내부에서 구독 안 해주면 돼요. 자전거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하지 말기.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17건 확인했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광주 노래 있었어요. 왜 찔렀지 총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때 그 노래 가사에 베어진 너의 뭐 이렇게 그
저놈들이 그 젖가슴을 도려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유언비어라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로 밝혀졌을 뿐더러 성폭력까지 있었다랍니다. 아유 진짜. 네, 자주 오니까 아실 겁니다. 실패 연락해봐. 자, 전두환 씨,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씨, 네? 사과 받으러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사과하실 의사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러시죠?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국회의장 전두환 씨. 이분들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가 되고 평생 고통에 집에 갇혀 사셨겠어요. 그런데 빨리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정확하게 어떤 놈들이 그랬는지 가해자 밝혀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효와 무관하게. 그죠? 그런데 늦어지고 있대. 왜?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대. 진짜 저 욕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는데 참고 있어요. 욕을 듣고 싶으면 EJ나 낙검수 가시고 참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사위원 추천을 미뤘어 얘들이. 지금 조사위원을 지만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만원 5.18 북한 간첩들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라고 가짜뉴스, 대표적 가짜뉴스인데 이거 유포하는 놈 아닙니까? 지만원. 한국당이 정식으로 논의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막 반발하니까 일단 한 발짝 물러섰는데 적극적으로 좀 조사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한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들을. 여러분들께서 총선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8시 뉴스 SBS. 자, 6%대 잠시 때렸다가 4%. 이거 심각하네요. 힘이 안 나겠다 SBS. 봤더니 뉴스는 뭐 곧잘 편집해 놨어요.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 크게 했습니다. 신일 철주금이라고 하는 회사래요. 신일 철주금. 이름도 어렵다. 그런가 하면은 증시 엿새 만에 반짝 반등했지만 여전히 살오른 판이다. 요 정도로 가는 게 맞아요. 공영방송, 공중파라면 요 정도로. 이게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외인발로 이런 주가가 지금 변동하고 있는 거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정확하고 합리적 분석 같은데 대한민국 정부가 연기금까지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산업 뭐 펀더멘탈 뭐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뭐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매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웹하드 왕회장, 양진호 폭행 뭐 이런 거 다뤘어요. SBS는 어떻게 다뤘나 봤더니 똑같이 그림 쓰고 근데 보니까 본문 안에는 뉴스타파라든가 셜록이라고 하는 게 거명이 안 돼. 맨 마지막에 영상 제공, 뉴스타파,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 정도가 나왔어. 이거는 조금 좀 그렇죠. 뉴스타파라고 셜록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줘야죠.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했었대 유사한 거를. 그러니까 좀 각은 달라요. 지난 7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상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재판받고 있죠. 이때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고발하며 왕 회장으로 지목했었대. 그 뒤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가 들어갔대.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사안인데 이제 자기들은 지분이 있다. 요 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 안에서는 뉴스타파라든가 셜록을 안 썼는데 조금 좀 좁은 거 아닌가? 상업방송이거든요. 엄밀하게 SBS는. 그렇다면 인정. 엉터리 낙내 보호기 요게 이제 어제 보도한 건데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300원짜리야. 그러면 핵심 부품이 300원이면은 뭐 본체가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70만 원인가 고가에 납품해서 문제가 됐다는 보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시험도 통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증 과정이 됐다 허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했더니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종합 평가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그랬대. 그냥 일반 전자기기 수준으로 했대. 낙뢰 보호기는 과전압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전자기기 수준으로 했는데 그나마 시험 장비가 없는 곳에서 했대. 헐. 시험 장비 없이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그거 봤더니 다 엉터리였대. 제품 내부조차 살펴보지 않았대. 헐. 당시 현장 관계자 말인데 시험하는 걸 과거에 본 적이 있으니 그냥 하기로 했대. 과거에 시험 봤으니까 뭔 소리야. 그런데 이런 엉터리 인증 가지고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았대. 헐. 근데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고 1억 3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까지 샀대. 헐. 아이고 여러분들 혈압 올라가시겠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냥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 말이 골 때려. 기업이 인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막으라고 우리가 월급 주고 시험하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미치겠네. 학생들이 컨닝하지 못하도록 감독관 배치하는 건데 컨닝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따위 정신자세. MBC 빠밤. 아이고 진짜 이거 골 때려요. 0.1% 포인트씩 계속 올라가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상 보면 그래도 뭐 기분 좋죠. 딴 데는 떨어지는데 봤더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사실 뉴스 편집이라는 게요. 달리 큐시트를 짜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법원 판결 뭐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요. 자기가 정말 큰 특정 없으면 다르게 뉴스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달리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숙명입니다. 뉴스 편집자와 보도국에. 저희 뉴스방의 데일리 뉴스 비평은 다르잖아요. 이런 뉴스 비평을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취재 활동을 해왔고 바로 아무의 눈치도 안 보고 여러분들 국민만 보고 알 권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저 소송 130번 넘게 당하고 있잖아요. 완전 내려놓고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국민만 보고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똑같다는 거는 그만큼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거 보세요. 요거 시청률 올라가잖아요. 이게 끄트머리가 꼬르륵 인기지수가 꼬르륵 올라가죠. 이게 어떤 뉴스인가 보세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날마다 고성역설, 직원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국제협력단이라고 남들이 보면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코이카. 근데 여기서 현지 소장이 고성과 욕설에 너무 달달 볶았대.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이게 일상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는 소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뉴스. 억울한 사람, 그 다음에 갑질 피해 보는 우리 찌질한 우리 그냥 일반인들, 잉여들 약자 편에 서줄 때 뉴스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뉴스와.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제가 말이 많네. JTBC 뉴스룸. 허기야, 근데 제 혼자 방송하는데 말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6%에서 5%로 떨어졌어. 보니까 급한 불 끈 연기금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코스피 엿새 만에 반등. 뭐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게임판이잖아요. 물론 그게 산업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그렇다면 뭐 요 정도 뉴스인데 이걸 톱으로 이렇게 탁 올리는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자, 위기감 증시에서 정치로 정부 대응 두고 여야 목청 요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쟁화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고 외인인데 이 정도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대체적인 생각이거든요.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인지. 근데 자유한국당 김성태나 바른미래당 유이동 막 이런 거 소득 주도 성장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걸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런 것처럼 무능한 정권 경제에 유능한 정권은 어땠는데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이런 거 아예 뉴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뉴스거든요. JTBC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것 같아도 그런데 맹점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 정쟁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자체가 아젠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양진호 회장 폭행 영상 이런 걸 보면 또 부잣집에 뭐 곳간에서 인신남다고 자기들 특종이라고 단독이라고 안 건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넉넉하게 얘기해줘. 유일하게 탐사보도 매체 전록과 뉴스타파가 공개했다. 이거 밝혀주고 있어요. 뉴스타파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재밌는 게 뉴스타파 기자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삼성 이건희가 유사 성매매하는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타 지역 고교 무상급식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대구는 아직도 중학교도 줄까 말까 논쟁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특히 주부들. 근데 주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월호 진실 찾기 힘을 얻고 있고 아직까지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고 있지만 촛불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아직 지금 밥 못 먹고 있잖아요, 애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외치면 밥이 나옵니다. 오늘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 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